60분도 있고 뭐 다양한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때는 뭐니 해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 이산가족 찾기. 요거 아닙니까? 이산가족 찾기. 그렇습니다. 엄청났잖아요. 그 노래 잘하시네. 이산가족 찾기는 인류 그 역사에도 큰 획을 긋는 인간사의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우리 유빈 양 잘 봐요. 우리 대한민국에 저렇게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138일 동안. 아, 저렇게.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 오빠! 헤어지시면 어떻게 오빠! 왜 또 나는 이렇게 헤어지게 저는 만드는 고아원에 갖다 놓고 네. 내 동생은 이발소에 그 양자로 보낸다고 글리 갔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너도 알아야 된다고. 맹세를 하던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유튜브에 옛날 영상이 떠서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좀. 근데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또 재현이 돼서 그거 보면서도 맞아요. 또 엄청 울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 여러 가지 가족 사연이 있지만 되게 가까운 데 있었어. 이거 서로 찾기 이게. 근데 계속 엇갈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안타까운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맞다 맞아라는 말이 나올 때는 국민들이 함께 소리치고 박수치고 맞다, 맞아. 그러다 만약에 아니다 하는 걸 알았을 때는 함께 안타까워. 내가 맞다. 마치 내가 못 찾은 느낌으로 함께 슬퍼했어요. 동생 김인서 씨가 올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71살이에요. 71살이요? 네. 아니군요. 성함은 같은데 만주에서 서울로 오시다가 서울에서 헤어졌다고 그러는데 만주 맞습니까? 그럼 아니에요. 만주 아니에요? 만주 아니에요. 저도 그건 확실히 모르는데요. 상해도 살이 온서 너무 138일 동안 453시간 동안 쉼 없이 특별 생방송을 했죠. 전 세계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 이게 나중에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됐다고 그러죠. 방송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훌륭한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죠. 저는 어린 마음에 저기 정말 신기했던 게 뭐, 대전 나와주세요. 그럼 대전 싹 나오고. 대전입니다. 네. 여기는. 뭐 LA 나와주세요. 그럼 LA 딱 나오고. 뭐 이런 시스템이 야 저게 어떻게 하는 건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 당시는 기술적인 거의 혁명 수준이었습니다. 전국 9개 권역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산가족 찾기가 그런 시스템 아니면은 그 효율적으로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방송 기술이 발전되고 지역의 방송 기술이 늘어나고 기술 면에서 모두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0년대 대표 프로그램 하면요. 이 방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쌤의 대표작이기도 한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거. 퀴즈 탐험. 신비의 네,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이 방송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목도리 도마뱀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목도리 도마뱀이었습니까? 멧돼지인 줄 아셨어요? 오늘 그래서 복장이 그랬군요. 이게 80년대 시작된 방송이었던 거죠. 목도리 도마뱀 흉내까지 내시는데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셋 중에 어느 것이 과연 사자가 코 고는 소리겠느냐 하는 것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 고단하군요. 두 번째. 아유, 묶어가도 모르겠네요. 아이고. 자, 세 번째 소리입니다. 세 번째 소리.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진짜 사자 코 고는 소리는 몇 번이겠습니까? 어느 게 사자 코 고는 소리일까? 3번. 2번. 3번. 1번. 과연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진짜인가? 보다네요. 1번. 요것은 뭐냐면요. 사람 코 고는 소리예요. 사람 코 고는 소리. 사람이에요, 사람. 자, 2번. 새벽 2시에 고운하게 자는 것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냥 사람.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3번은 뭘까요? 3번 뭐예요? 코끼리 아니에요, 이거? 그 징소리 아니에요? 코끼리. 코끼리가 보는 소리랍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코끼리? 다재다능한 탤런트 홍석천 씨. 진짜요? 저게 언제예요? 헐. 이용렬 씨, 유재석 씨. 다들 박시원하셨어요. 나 엄청 말랐었구나. 석천이 형. 우와. 비슷하고. 석천이 형, 유빈이가 못 알아봤어요. 누군데요? 그랬어. 언니가 홍석천 씨도 참 오래 활동하셨네요. 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30년 정도 아니, 됐어요. 너무 풋풋해요, 너무 풋풋해. 소년이었네요, 소년. 아직도 제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에 연예인들이 뭐 거의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쌤 입장에서 이렇게 방송 보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큰 연예인들 보면 아, 내가 키웠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같이 컸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정말 그런 생각 안 했고 항상 신세를 졌다는 생각이에요. 그분들이 나와서 우와. 여기에 함께 해주고 알면서도 오답을 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무 개가 저것도 몰라 네. 이럴 때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지. 쌤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요. 영상에 사실 제가 이제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제가 아는 선배님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도 있으면 저는 프로그램 꼭 나가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서. 그때 그래서 제 프로를 뭐 인기가 좋았다고 얘기하면 참 우습지만은 사실 인기가 좋았어요.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번은 여의도 우체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엽서가 너무 쌓여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고 빨리 엽서 찾아가라고 그래서 용달차를 가져가서 엽서를 싣고 그 정도였어요. 밥을 안 드셔도 배가 부르셨겠습니다. 정말. 쌤, 그런데 요 퀴즈타운 신비의 세계가 물론 지금은 동물 프로가 워낙 많은데 이제 제가 듣기에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 프로그램이다. 이 말을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전자산업이 발달돼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방향을 달리했어요. 일본은 생물학적 또는 죽이고 죽는 현장의 얘기 이런 걸 리얼하게 했는데 우리는 휴메니티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동물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이런 걸로 바꾸자. 영상 70도 따끈따끈합니다.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이러다 발 다 되겠다. 아이고 뜨거워. 이러다 이 발 이거 큰일 났네. 부대금도 파야 되는데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못 살겠다.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배도 뜨거워네. 배도 뜨거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더니 네. 일본보다 오히려 우리 프로그램이 더 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의 경우를 봐라 하면서 전 세계에 마케팅을 했어. 우와. 심지어 미국에서도 필름을 사다가 우와. 비슷한 프로를 했어요. 미국, 독일, 이탈리아, 대만, 스페인 뭐 여러 나라가 유사한 프로를 했는데 우리가 가장 성공한 예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그 시절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과 함께하면서 장면들이 약간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드네요. 그리고 1980년대 방송은 또 한 번 격동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분출하던 시기였습니다. 먼저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 무장 폭도들을 소탕하고 폭도들은 이어서 무기를 탈취한 후에 파출소가 파괴되고 선동하면서 외부 불순 세력의 조종을 받은 치밀한 배후 조종과 유언배의 유포를 통한 고묘한 선동을 통해서 광주 시민의 지역 감정을 촉발, 흥분시킴으로써 사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용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이 얘기는 나중에 정리된 얘기고 우리가 뉴스할 때는 광주 사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주화 열기가 뜨거웠었는데 그 가운데 방송에서 자각을 하면서 방송이 이래서 되겠는가. 그 광주의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본격적으로 방영되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사실 나세요? 방송에서 광주 다큐를 보고 전 진짜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공산당 간첩이 막 뭘 했다라든가 무슨 광주 시민들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우리 어렸을 때 이게 다 돼 있었는데 그 다큐 방송을 보면서 그제서야 진실을 알았죠. 그리고 저 기억이 새롭습니다마는 저도 광장에 나가 앉은 적이 있습니다. 1990년 방송 민주화 운동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방송인들이 그런 저항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여론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방송에 조금씩 분출되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들의 발언권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1987년 10월부터 방송된 생방송 심야 토론. 심야에 무려 3시간씩 갑론을박 각계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생방송 토론을 보고 참여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 아버지가 밤만 되면 저걸 보셔갖고 저 재미없는 걸 어렸을 때는 왜 보나. 심야 토론. 그거잖아요. 어른 되면 그 재미를 느끼지. 맞아요.